사랑하는 이에게 건네는 우리의 말은 과연 얼마나 솔직하고 따뜻하며 또 효과적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오히려 가장 서툰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마주하는 배우자에게, 애틋한 마음을 품은 자녀에게, 혹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에게 우리는 왜 종종 상처 주는 말을 내뱉거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후회하곤 하는 걸까요? 이 근원적인 물음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하세요 같은 피상적인 조언을 나열하는 대신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와 소통이 지닌 본질적인 어려움을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학적인 통찰을 통해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마음의 실타래를 이야기꾼의 시선으로 흥미롭게 풀어내고 그 속에서 길어올린 근원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주고받는 대화 속에 숨겨진 원리와 실천법을 다각도로 탐구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듣기의 기술, 바로 공감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상대방의 말은 마치 수면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과도 같아서 그 표면 아래에는 진짜 감정과 숨겨진 욕구가 훨씬 더 거대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려 서두르곤 하죠. 하지만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내 이야기를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돌아와 푸념할 때 그럼 회사를 그만두면 되잖아 라는 조언보다는 정말 힘들었겠네요. 많이 지쳤죠. 라며 그의 감정에 온전히 귀 기울여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상대방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끊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 때로는 상대의 말을 자신의 언어로 되뇌며 이러이러하다는 말씀이시죠. 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공감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말의 기술, 즉 비폭력 소통의 힘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을 향해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쉽게 내뱉곤 합니다. 당신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너 때문에 모든 일이 망가졌어. 같은 표현들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을 즉시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대신 우리는 나의 감정과 필요를 중심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약속 시간에 맨날 늦어서 문제야 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당신이 약속 시간에 늦으면 나는 기다리는 동안 걱정되고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할 때 외로움을 느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너를 주어로 삼아 상대방을 공격하는 대신 나를 주어로 삼아 나의 감정과 그로 인한 필요를 전달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다고 느끼기보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화난 표정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대신 진지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전달하는 이 작은 변화가 관계에 얼마나 큰 통찰과 새로운 용기를 가져다 줄지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나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전하는 나 전달법의 힘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었죠. 내 마음을 드러내는 작은 용기가 관계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러분도 직접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관계는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나의 말을 잘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마치 강물에 배를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노를 젓는 힘찬 동작만큼이나 물살의 흐름을 읽는 섬세한 감각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머릿속으로 빠르게 해결책을 찾거나 저건 내 경험과 비슷한데 하며 조언을 건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상대의 말 표면에 드러난 사실 넘어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감정과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헤아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상대방이 던진 얼음 조각을 보고 차갑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얼음이 어떤 물에서 어떻게 얼었는지, 왜 지금 내게 던져졌는지 그 맥락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는 그저 자신의 고통이나 기쁨을 누군가 온전히 알아주기를 바랄 뿐인데 우리는 섣불리 그럼 이렇게 해봐 하고 해결책을 내미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요? 고개를 지그시 끄덕이며 상대방의 눈을 맞추고 때로는 상대의 말을 내 언어로 다시 한번 되뇌며 확인해주는 작은 몸짓이 그들에게는 나는 당신의 존재를 존중하고 있어요라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는 강박에서 벗어나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모든 생각을 공유해야만 친밀하다고 여기는 것도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부담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수많은 말보다 더 큰 공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자신만의 감정을 정리할 공간을 허락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마치 숨쉬는 공간이 필요한 식물처럼 관계에도 적당한 여백과 숨통이 중요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굳이 꺼내어 관계를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을 때도 있고 상대방의 개인적인 물건이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은 말없이도 깊은 신뢰를 쌓아 올리는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줄 겁니다. 상대방의 일기장을 훔쳐보지 않고 개인적인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도 충분한 여백을 허락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공간을 존중합니다라는 배려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침묵의 기술은 관계의 편안함과 여유를 선물해 줄 겁니다. 관계에서 갈등은 마치 피해야 할 바이러스처럼 느껴지곤 하죠. 우리는 갈등을 회피하거나 덮어두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갈등은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들이 부딪히며 생기는 마찰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관계의 약한 고리를 찾아 보강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중요한 건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우리가 앞서 배운 듣기의 기술과 비폭력 소통의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대화 상황에서 먼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는 모습,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진지한 태도가 중요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고 관계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갈등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안겨줄 겁니다. 결국 갈등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튼튼하게 재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적인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인정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 성장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죠.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모든 기술들은 결국 진심 어린 연결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답답함을 느꼈던 여러분에게 나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희망과 따뜻한 용기가 샘솟기를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 혹은 적절한 침묵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직접 경험해볼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